최근 한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배우 박서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기력 완전 나무인데 왜 아직도 멜로 주연이야라는 비판부터 솔직히 로맨스 남주상 얼굴은 아니다. 비주얼 몰입 안됨이라는 외모 평가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로코는 박서준이 찢었는데 이제 와서 외모 타령은 좀이라며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유튜브 영상 가지고 얼굴 판정하는 거 너무 웃김 작품들이 이미 증명했잖아라는 반론도 이어진다. 이처럼 박서준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극명하게 갈리는 여론이 존재한다. 그가 영화 감독 고창석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외모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언급한 이후 남주상 논란은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섰다. 과연 로맨틱 코미디의 제왕으로 불리던 배우가 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얼굴이 주연감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까? 1988년생 박서준은 2011년 방영국의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드림 하이2로 데뷔한 후 꾸준히 조연 역할을 맡으며 경력을 쌓아왔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2017년 드라마 쌈 마이웨이를 통해서였다. 청춘의 열정과 좌절을 섬세하게 그려낸 이 작품으로 그는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듬해 방영된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박서준을 로맨틱 코미디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결정적 작품이었다. 재벌 2세 부회장과 능력 있는 비서 사이의 로맨스를 그린 이 드라마는 방영 내내 화제성과 시청률 모두를 잡았다. 특히 박서준이 보여준 자기애가 강한 캐릭터의 코믹한 면모와 진지한 감정선 사이의 절묘한 균형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언론은 그를 로코 장인이라 칭했고 그의 연기는 로맨스 장르의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받았다. 2020년 이태원 클라스는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웹툰 원작을 드라마화한 이 작품에서 그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음식점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박세로이를 연기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대기업 재벌에 맞서 싸우며 이태원에서 꿈을 펼쳐가는 과정은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이한 헤어스타일과 강직한 성격의 캐릭터를 소화하며 그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타트업 대표로서 복수와 성공을 향한 여정을 그린 이 드라마는 아시아 전역에서 신드롬을 일으켰고 그는 백상예술대상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방영된 경성 크리처를 통해 괴물 액션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그는 더욱 성숙하고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하던 청년 전승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변화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시대극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액션 연기의 확장은 그가 단순히 로맨틱 코미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이 작품은 한국 배우로서의 그의 입지를 글로벌하게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JTBC의 새 로맨틱 코미디 반드시 내일로 안방극장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기자 이경도 역을 맡아 불륜 스캔들 속에서 옛사랑 서지우와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 경성 크리처 이후 다시 로맨스 장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복귀는 그가 여전히 로맨틱 코미디 남주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화려한 필모그래피 뒤편에는 끊임없이 따라붙는 논란들이 존재한다. 외모 논란, 과한 소송 열애설이라는 키워드는 그의 이름과 함께 검색창에 오르내린다. 특히 고창석 감독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외모 비판을 가장 많이 받으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연감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이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온라인상에서 안티팬들의 목소리는 거세다. 요즘 연기 텐션 죽은 듯 예전 로코 맛 안 난다는 평가부터
로맨스 남주 비주얼 아니라고 예전부터 말 많았음이라는 외모 비판까지 다양하다. 일부는 그의 최근 작품들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나 쌈 마이웨이 시절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안티팬들이 보기에 박서준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연속 히트 행진 이후 그의 작품 선택은 다소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경성 크리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드라마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배우 개인에게까지 전가되면서 그의 작품 선택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마블 영화 더 마블스에서의 짧은 출연도 역할은 미미한데 홍보는 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할리우드 진출이라는 타이틀은 화려했지만 실제 스크린 타임은 예상보다 짧았고 캐릭터의 비중도 크지 않았다. 일부 관객들은 마케팅이 실제 역할보다 과장되었다고 느꼈고 이것이 그의 이미지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특히 큰 논란이 된 것은 게살 요리 전문점과의 법적 분쟁이었다. 해당 음식점은 부산에 위치한 작은 가게로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게는 드라마 방영 후 촬영지로서의 명성을 활용해 드라마 장면 이미지를 매장 간판과 온라인 광고에 사용했다. 박서준 측은 이것이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 과정에서 박서준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일부 언론에서 60억 원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이는 연예인의 광고 모델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었지만 실제로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은 약 500만 원 수준이었다. 청구액과 실제 배상금 사이의 큰 차이는 대중에게 혼란을 주었고 논란을 증폭시켰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소송 금액 60억 얘기 나오는 거 보니 진짜 실망이다. 동네 식당 상대로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작은 가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이 지나치게 소심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기에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는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친근한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에 유튜버 겸 가수 엑소스와의 열애설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확산되었다. 엑소스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로 음악 활동도 병행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연예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소속사는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갈렸다. 개인 생활은 본인 자유라는 옹호와 중요한 커리어 시점에 데이팅 루머는 좋지 않다는 우려가 맞섰다. 일부 팬들은 배우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반드시 내일이라는 중요한 복귀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열애설이 불거진 것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여성 팬층의 환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티팬들은 그가 능력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미 전성기를 지났는데도 주연 자리를 고수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팬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박서준이 로코 장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후 한국 언론이 그를 로맨틱 코미디의 대가로 칭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높은 시청률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맨스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었다. 재벌 캐릭터를 코믹하면서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태원 클라스의 성공 역시 그의 연기력을 증명하는 명백한 지표다. 웹툰 원작의 강렬한 캐릭터를 실사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고집스러운 성격의 박세로이는 자칫 과장되거나 어색해 보일 수 있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캐릭터에 설득력을 부여했고 시청자들이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높은 시청률과 함께 아시아 전역을 사로잡았고 백상예술대상 후보에 오른 것은 업계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팬들은 또한 그가 안전한 선택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경성 크리처는 로맨틱 코미디와는 완전히 다른 장르였고 시대극이라는 새로운 영역이었다. 사자 역시 오컬트 액션이라는 모험적인 장르였다. 비록 모든 시도가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노력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팬들의 주장이다. 팬들은 또한 식당과의 소송권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해당 음식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 이미지 사용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재사용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협조 요청으로 시작했지만 가게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드라마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 네이버 광고에까지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들도 무단으로 이미지를 도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팬들의 설명이다. 만약 이 사례를 방치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유명 배우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었다. 팬들은 이것이 탐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보호라고 반박한다. 연예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소송을 제기하면 속 좁다는 비난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이용당하는 딜레마 속에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제 배상금이 500만 원 수준으로 확정된 것은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을 판단했다는 증거이며 처음 언론에 보도된 60억 원은 과장된 수치였다고 지적한다. 외모 논란에 대해서도 팬들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남주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구시대적 기준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조각 같은 외모와 완벽한 비율이 남자 주인공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 관객들은 완벽한 조각 같은 미남보다 눈빛과 타이밍, 대사, 호흡으로 만들어내는 케미스트리를 더 중시한다. 박서준의 강점은 바로 그 인간적인 매력에 있다. 그는 클로즈업 샷에서 빛나는 조각미보다는 상대 배우와의 호흡에서 빛을 발하는 타입이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민영과 보여준 케미스트리나 쌈 마이웨이에서 김지원과의 자연스러운 티키타카는 단순한 외모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완벽한 조각 미남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평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팬들은 또한 박서준이 보여준 다양한 캐릭터를 근거로 든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나르시시즘 넘치는 부회장 이태원 클라스에 고집센 청년 창업가 경성 크리처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승재까지 그는 매번 다른 모습으로 관객을 설득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외모가 아니라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 능력 덕분이었다는 것이 팬들의 주장이다. 또한 팬들은 그가 특별한 배경 없이 조연부터 시작해 자력으로 올라온 배우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기업 재벌가 출신의 드라마가 아니라 경성 크리처나 사자처럼 모험적인 작품에도 과감히 도전했다. 실패한 작품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른 작품으로 재기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인맥이나 회사의 힘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온 배우임을 보여준다. 팬들에게 박서준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스캔들도 있고 논란이 되는 선택도 했으며 모든 연기가 폭발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과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그를 밀랍 인형이 아닌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안티팬의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식당 소송이나 외모 발언에 대한 논란은 유명인으로서 모든 행동이 공적 영역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연예인은
법적 결정이나 한마디 발언도 신중해야 한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확대 해석되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부 비판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남주상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외모 모욕에 가깝다. 이러한 댓글들이 수년간 누적되고 개인의 인격을 공격하는 수준으로 번지는 것은 분명 문제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한 비난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한편 팬덤 역시 조금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안티로 몰아붙이며 역공격을 가하는 극단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건전한 비평과 악의적인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부정적 의견을 적대시하는 것은 오히려 배우에게 해가 될 수 있다. 팬과 안티 양측 모두 극단으로 치닫는 현상은 건강한 대중문화 담론을 저해한다. 한국 연예계 특유의 문화도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논란이 생기면 사과하고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논란, 사과, 잠정 활동 중단의 공식이 반복되면서 연예인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극대화된다. 한국 사회는 연예인에게 완벽한 도덕성과 이미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작은 실수나 논란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연예인들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성공한 배우일수록 더 가혹한 잣대로 평가받는다. 신인 배우의 실수는 성장통으로 이해받지만 정상급 배우의 같은 행동은 자격 미달이나 오만함으로 해석된다. 박서준처럼 이미 정상에 오른 배우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는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로 큰 성공을 거둔 만큼 할리우드 진출이든 괴물 액션 장르든 반드시 내일 같은 로맨스 복귀든 모든 행보가 과거 작품과 비교되고 더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성공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가 되었다. 이후 모든 작품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로 간주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이 한국 연예계는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일어나는 구조다. 매년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고 젊은 배우들이 주목받는다. 1988년생인 박서준은 이제 30대 중반의 배우로서 더 이상 신인이 아니며 젊은 배우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맨틱 코미디 남주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진다. 결국 박서준 논란은 한 배우의 능력이나 성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유명인이 마주하는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남주상이 아니다라는 댓글 하나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수천 개의 비슷한 댓글이 쌓이면 실제로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부담이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은 증폭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초기에는 작은 의견이었던 것이 커뮤니티를 거치며 확대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더욱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맥락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제목과 일부 내용만이 남는다. 박서준의 남주상 발언도 원래는 자기 성찰적인 대화였지만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었다. 또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은 단순한 공인을 넘어 일종의 감정 노동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받는다. 팬들에게는 완벽한 이상형이어야 하고 대중에게는 도덕적 모범이어야 하며 업계에서는 상업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이 모든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박서준 역시 최고의 스타이지만 동시에 장단점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일 뿐이다. 올바른 결정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다. 그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도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균형 잡힌 시각이라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한 배우의 작품과 연기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 안티팬과 팬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지금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특히 반드시 내일 방경을 앞두고 남주상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 시점에서 박서준이라는 배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당신이라면 계속해서 박서준을 응원하며 반드시 내일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시청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그가 로맨틱 코미디 주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당신의 입장을 남겨주길 바란다. 안티팬 편인지, 팬 편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주면 된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은 댓글 상단에 고정하겠다. 만약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알림을 설정해주길 바란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나 아이돌을 다룰 예정이다. 안티대펜 시리즈로 다루었으면 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댓글로 이름을 남겨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